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랍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해 서운한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들어보며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세 두 자녀를 둔 엄마이자 4명의 손주가 있는 할머니입니다. 큰딸은 결혼해 두 손녀를 낳았고 아들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예전엔 자식 일이라면 뭐든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만나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자꾸 서운해지고 쓸쓸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네요. 특히 큰 딸 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딸이 힘들게 공부에 들어간 직장을 육아 때문에 그만두려고 해 제가 손녀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 손녀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딸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정성스럽게 키워주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딸이 신경 쓰고 짐이 될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딸은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길 바랬거든요. 둘째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딸에게 말을 꺼냈더니 딸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을 남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딸은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땐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했는데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한 달에 2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녀들과 계속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괘씸한 마음에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죠. 손녀를 봐주며 돈을 받기로 했다는 건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처음 딸이 힘든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딸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으니 엄마로서 그저 돕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딸이 손녀를 키워줄 수 있냐는 부탁을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엄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면 제가 도와주는 것이 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척 즐거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놀이터에서 놀던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손녀를 보는 시간이 딸의 퇴근 시간까지였는데 점점 딸의 부탁은 더 과감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주말에 아이들을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는 딸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으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매주 주말마다 저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손녀들을 돌보는 게 고정 일정이 되어버렸고 제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도 손녀들과 놀아주고 살림까지 하느라 제 휴식 시간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어요. 딸 부부가 주말에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제가 손녀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처음에는 딸과 사위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라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매주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솔직히 제 상황을 털어놓아야겠다 결심했어요. 정미야, 엄마도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쉬지 않고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어렵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딸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딸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딸이 저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제가 딸과 손녀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은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아니깐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 편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받았던 돈이 딸에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서글펐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봐주었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였어. 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말마다 손녀들을 맡겼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딸의 모습에 저는 실망을 했고 딸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녀들을 방학 동안 해외 어학 연수를 보내고 싶다며 부족한 돈을 보태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딸에게 너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내들 어학 연수를 보낼 생각을 해? 나도 보태줄 돈이 없다. 그런데 딸은 엄마,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손녀들에게 투자를 한다고요. 엄마도 이번 한 번만 보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서운했지요. 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딸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게 손녀들을 돌보게 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비까지 보태달라고 하는 딸의 부탁이 무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너희 부부가 벌어둔 돈으로 보내거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제 말에 딸은 많이 실망한 듯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니깐요. 어학 연수라도 다녀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딸의 계속되는 간청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필요에 따라 제 삶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딸에게 다시 단호히 말했어요. 안 돼. 지금까지도 엄마가 많이 도와줬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모로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엄마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이후 딸은 실망한 얼굴로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네요.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고 있나? 이번 한 번만 딸의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저는 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신의 옆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당연하다 여겼겠지요. 하지만 이젠 딸도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답니다. 앞으로도 손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 딸의 요구를 들어 주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팔순이 되고 있었어요. 칠순도 아니고 팔순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 싶었어요. 결혼을 해 두 아이를 낳아 키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팔순이 되니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필름지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며 팔순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지요.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 뜻깊은 시간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칠순 때도 가족들과 가족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긴 했지만 다 같이 여행을 가본 기억은 없었거든요. 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 여행을 가곤 했지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니 각자 바빠져서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내외가 결혼하고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그래서 이번 팔순에는 꼭 가족 여행을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고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했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 대신 아이들에게 연락해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니 저는 두 아이 모두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딸은 돈이 없다며 반대했고 아들은 며느리와 상의해 보겠다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엄마 팔순에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었죠. 엄마,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었고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요. 엄마 팔순 선물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행까지는 너무 무리예요.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참 섭섭했어요. 항상 돈이 없다고 전전긍긍하긴 하지만 엄마의 팔순조차도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간다는 말이 너무 속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애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요. 아들의 말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 아내 눈치 보기 바빴어요. 엄마 팔순 때 여행 가는 것조차도 아내 허락이 필요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 남편에게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저래? 엄마 팔순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라고 하소연을 하니 남편도 섭섭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생각을 하지 않다니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하네요. 공부만 잘하면 칭찬하고 오냐 오냐 키워서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에게 살갑고 다정하기만 했는데 왜 일이 변한 건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엄마 생일이라고 하면 용돈을 모아 선물을 사주고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아내 눈치 보느라 못 해준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팔순인데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팔순에 여행을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큰애는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작은 애는 아내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 너무 섭섭하구나. 라고 따졌습니다. 딸은 엄마, 진짜 돈이 없어. 엄마 선물을 꼭 좋은 걸로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애들 엄마랑 잘 이야기해서 꼭 여행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니 화가 풀리기는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두 아이들 모두 제 속을 뒤집어 놓아 버렸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됐다. 이제 엄마도 가고 싶지 않아졌다. 다 필요 없어. 엄마 팔순 때는 아빠와 둘이서만 보낼 테니 그리 알 거라.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바로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저는 남편에게만 마음을 털어놔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도 엄마 팔순인데 너무 무심하긴 했잖아.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애들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조금은 심한 면이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이들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건 아닐까. 좀 더 차분하게 말을 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서운했을 테고 저는 아이들에게 실망했으니 당분간 이 어색함은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방법을 몰라 막막했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사과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화해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섭섭하다 말하고 화를 낸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아이들에게 전화 한 번 하지 못했어요. 팔순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으니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팔순 여행에 아이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기긴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 서운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팔순 여행 가지 말까요?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가는 건 나도 내키지가 않아요.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이 가까운데 바람이나 쐬러 갔다 와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지요. 저의 팔순은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니, 갑자기? 애들하고 다 가피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생각을 바꾼 거야?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여행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했지요. 당신도 애들 뭐라고 하는지 들었잖아. 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이 가고 싶겠어?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여행 가면 뭐 하겠어?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팔순을 보내는 것이 아쉽고 서운하다고 했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떠밀려 가는 여행이라면 안 가는 게 맞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의 태도에 남편은 씁쓸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여보,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놀러 다녀와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그렇지. 그 말이 맞긴 맞아. 우리 둘이 가는 게 속 편하겠어.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지요.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기에 자식을 위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희생한 만큼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의 도움이나 희생도 간섭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제 스스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식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팔순 여행을 취소하기로 한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자식들에게서 독립하기로 한 첫 결정이 되어 주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조용한 곳에서 여유 있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한 시간을 상상해 보았어요.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준비하는 저에게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을 느껴졌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만 떠난 여행은 저에게 더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저는 남편이 주는 위로로 편안해질 수 있었답니다. 저희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